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 7화 늘 항상 게임을 끝내고 침대가 있는 강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곳에 죽었는지 알았던 한 명의 남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짝이 안 맞아서 깍두기가 되었던 것.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게임을 끝내고 왔는데 유유히 쉬고 있었다니 깍두기라니. 관리자 대장은 게임을 끝내고 윗선에 결과 보고를 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방 안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느낀 관리자 대장은 방을 훑어본다. 기록 보관실까지 들어가고 그곳에 달라진 것을 확인한다. 순간 울리는 무전기. 시체를 발견했다는 말에 밀실을 빠져나간다. 다행히 경찰 준호는 그 안에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 간 대장. 시체에서 나온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황진호 경찰 준호의 신분증이다. 게임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나눠진 간식,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간식. 기훈에게 상호는 충고한다. 유난 떨지마. 여기서 처음 만난 노인이었을 뿐이잖아. 부인과 함께 들어왔던 남자는 부인과 짝을 이루고 결국 남자가 이겼다. 남자는 게임을 중단하자고 하소연하지만 상호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 모두에게나 있을 죄책감, 이제 와서 게임을 중단한들 죄책감 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상호도 사람이다. VIP들이 도착했으니 안내를 해야 한다. 관리자 대장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는 VIP들. 장소를 이동하니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곳이다. 배팅을 한다. 누구에게 걸고 배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게임인 건가? 어두웠던 참가자들이 모인 방에 불이 켜지자 관이 하나 들어온다. 부인과 함께 들어온 남자가 죽어있다. 결국 아내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못 이기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상금은 늘어간다. 게임 참가자들은 5번째 게임을 위해 장소를 이동한다. 다음은 무슨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방에 도착하니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 번호표를 입고 있는 마네킹이 기다리고 있다. 게임 시작 전 번호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번호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잠복해 있던 경찰 준호는 VIP 룸에 들어가는 직원 한 사람을 총으로 겨누고는 의상을 바꿔 입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넣고 촬영을 시작한다. 안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몰카를 찍는다. 게임 참가자들은 번호표 앞에서 번호를 고른다. 역시나 중간 번호가 먼저 선택되어지고 고민하는 참가자들에게 안내 멘트도 나온다. 번호는 다음 게임에 참여하는 순서를 알려준다. 기훈의 순서라는 말에 또다시 고민을 한다. 1번을 만진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와 번호를 바꾸자고 한다. 태어나서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일 앞에서 당당하게 부탁합니다. 마음 약한 기훈 결국 번호를 양보한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겠지. 드라마를 위한 복선. 번호가 정해졌으니 게임의 시작됨을 알린다. 커튼이 쳐지고 무대로 등장하는 참가자들 마치 서커스장 같다. 5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게임이다. 게임을 설명하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하나는 강화유리판, 일반 유리판. 강화유리판을 잘 골라 반대편에 도착하면 된다는 것. 앞서 고른 번호는 게임의 시작 순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번호를 양보한 기훈이 유리한 조건이 되어버렸다. 운명의 장난이다. 강화유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냥 육감적으로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제한 시간은 16분. 그 안에 반대편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게임, 결국 2분의 1 확률에 도전하게 된 게임 참가자들이다. 이렇게 시작된 경기는 한 칸을 건너면 한 칸의 목숨을 걸고 다음 선수가 나가 또 확인하며 목숨과 바꾼다. 앞에 사람이 뭘 밟고 건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 제정신으로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명씩 떨어져야 다음 유리판이 확인된다니. 앞 사람이 길을 터져야 나아갈 수 있다. 시간에 쫓겨 밀치고 밀어 2분의 1 확률에 도전하다. 앞에 사람이 목숨을 바꾼 길에 양아치 차례가 왔는데 2분 끝까지 양아치 짓을 한다. 더 이상 못 가겠다며 진상짓을 한다. 가고 싶으면 먼저 가라는데 양아치에게 힘에 밀리는 사람들 유리판 위에 있으니 싸우기도 힘들고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한편 VIP룸에 들어간 경찰 준호는 한 명의 VIP 픽을 당한다. 가면을 벗으라는 VIP의 말에 가면을 벗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장소를 이동하자 말한다. 고데김에 넘어간 VIP 둘만의 공간으로 가자. 경찰 준호는 기지를 발휘해 VIP의 가면을 벗기고 제압한다. 그리고 VIP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
준호가 정보를 얻어내는 사이 게임장에서는 양아치가 길을 가로막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양아치를 잡으러 나타난 건 그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양아치를 끌고 함께 넘어진다.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여자가 하나를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다. 결국 배신한 남자는 여자에 의해 함께 죽는다. 깊은 깨우침을 몸소 느꼈으리라. 게임은 진행되어야 하고 다음에 나선 사람 어쩜 유리공이었다며 강화유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어쨌건 한 칸은 넘어갔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의 말은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 말한다. 맞는 말이다. 자신이 피 안 묻히고 사람들은 죽는데 왜 괜히 나서겠나 싶다가도 앞에서 죽는 걸 봤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 VIP들 시들해짐을 느끼자 관리자 중 대장이 분위기를 바꿔본다. 빛으로 강화유리를 구분하는 것 같으니 조명을 모두 꺼버린다.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 던져볼 것을 찾자 기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슬 하나를 건넨다. 하지만 알아내지 못하자 이번엔 상우가 나선다. 그 사람을 밀쳐내는데 목성과 유리판을 바꿔버린 상우. 종료 시간이 울릴 때쯤 시간 안에 도착한 마지막 3인 시간이 지나자 유리가 깨지기 시작한다. 유리 파편이 날리기 시작하는데 참가자들에게 날아간 유리파편 아찔하다. 그 시각 대장은 VIP 한 명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불청객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아챈다. 비밀 통로로 가니 역시 그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가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챈 대장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다행히 경찰 준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